어제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가면 보유 주식의 값도 올라가니 좋기는 하겠지만 폭락할 때도 대비하라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제가 이 문제를 제기를 했죠. 주식이 13만 9천원까지 올라갔는데 이제 또 내려갈 거고 올라갈 거고 피해자가 많이 발생할 거다. 그날 25%가 하루 만에 떨어졌습니다. 25%가요.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떨어졌고요. 또 올라갑니다. 자, 이런 어떤 부분에서 안철수 후보의 지금 도덕성이 옳으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한국일보에서 안철수 주가 폭등으로 셀프 자산 정식 역풍에 고심하고 있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안철수가 국회의원 재산 순위에서 3위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부를 쌓아서 또 도덕성에도 흠잡을 게 없다라는 평가를 받았다. 저는 다른데 한국일보는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흠집을 이렇게 낼 요인이 별로 없는 안철수가 자 지금 역설적이게도 그가 성장하는 데 미끄럼이 되었던 안랩의 성장과 그로 인한 이 재산 폭등이라는 문제 때문에 안철수가 지금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즉 셀프 자산 정식이라는 비판이겠죠. 자, 안 후보가 작년 12월에 국회의원 재산 공개를 했을 때 1195억 5322만원인데 재산의 대부분은 안랩 주식 186만 주의 평가액인 1075억 800만원에서 나온 겁니다. 자, 원래 안철수가 이 두 배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배를 보유할 때 사실 정치에 들어오기 전에는 주식이 2만원 안팎이었습니다. 그러면 372만 주에 2만원 안팎이라 하면 안철수의 주식의 총 가격은 700억이 좀 넘어서 800억 사이였는데 절반을 기부하고도 1075억이 넘었으니 안철수는 정치에 뛰어들어서 한마디로 한 300억쯤 절반 기부하는 생색내고 가만히 앉아서 한 300억쯤 더 벌었는데 자 지금 오늘 13만원쯤 되는데요. 안철수 주식 가격이요. 월하 푹 떨어지다가 또 조금 올란 모양입니다. 근데 오늘은 또 하루 지금 2,400원이 벌써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13만원이라고 하고 186만 주면 이 돈이 2천억이 훨씬 넘어가는 돈입니다. 그래서 아는 가만히 앉아서 12월 재산 신고한 것보다도 더 벌었지요. 자, 그런데 이 신문은 넉 달이 지난 4월 4일 현재 안의 재산은 2배 이상 늘어났는데 지지율이 10% 넘지 못하던 지난해 말과 달리 최근 안 지지율이 20%를 상회하면서 20%는 뭡니까? 늦게 썼네요. 지금 30%까지 가면서 이 안랩의 주가도 정치 테마주로 급등을 해서 4일날 10만 8천원 제일 많이 내려갈 때 기준으로 썼네. 그 사이에 지금 3만원이 더 올랐으니까 4일날 기준으로 2,008억 8천만원인데 지금 3만원이 더 올랐으니까 지금 계산을 해보면 2,500억이 훨씬 넘죠. 자, 경쟁 후보들 입장에서는 안에 이런 재산 정식을 공격 포인트에서 놓치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새누리당은 2014년 4월 재보선에서 안 후보의 온갖 정치 행위로 안랩의 주가가 급등락을 했고 수많은 개미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비판을 했습니다. 제가 이미 2012년에 이 문제를 수도 없이 지적을 했고 안철수는 정치하려면 주식 팔고 하라 했고 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월요일날 화요일날 급락을 해서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안 후보 측도 이런 주식 폭등의 해결책을 찾느라고 고심 중이라는데요.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그 주식 86만 주 판돈 722억과 주식 100만 주 등 1,500억 상당을 재단을 냈는데 그래서 이제 비난을 모면을 했죠. 문제는 그렇게 하고도 돈을 더 벌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정치를 하면서 기부했다고 생색도 내고 재산도 늘어나는 형태로 가고 있다면 이것이 새 정치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그건 아니죠. 불법이냐라고 말하면 할 말 없습니다.
세상에 불법이냐 아니냐, 불법 아니면 입 닫아라 말하면 새정치는 말하지 말아야죠. 헌정치인이라고 인정은 하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뭐 획기적이고 상징적인 뭐 방식이 어떤 채택이 되어서 이 문제에 대한 비판을 어떻게 좀 해볼까 뭐 고민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뭐 안철수의 이 주식과 관련된 불공정 거래 의혹, 제가 집중적으로 제기한 신주 인수권부 회사채를 집중적으로 문제를 삼았는데, 이 문제의 과정에서 무상증자와 액면 분할을 하는 과정에서 아니 지분의 51%를 부당하게 확보했다는 게 요지나 검찰이 그 2012년 5월에 BW 매입 과정에서 위험성이 없고 위법성이 없고 공소시효도 끝났다 해서 끝났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문제도 제가 앞으로 또 제기를 하겠지만은 끝난 게 아니라요. 그때 5월 5일 어린이날 아침에 점심때 12시 TV 뉴스를 보다 보니까 안철수 무효 이 위법 없다고 무죄 처리했다고 검찰이 밝혔습니다. 어린이날 아침에 12시 남 뉴스로 밝히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강용석 등이 당시 고발을 했었지요. 당시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안 후보에 대해서 나쁘게 처리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가 제기해온 의혹이 안철수와 이명박은 무관한 사이가 아니다라는 거였습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안철수가 포스코 사회이사를 할 때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집중 공격을 했는데요. 포스코하고 관련해서 이야기할 것은 하도 많아서 나중에 하겠습니다만은, 안철수가 포스코의 사회이사를 할 때 포스코의 이 사회이사를 6년 했고요. 이사회 의장을 2010년부터 11년 사이에 1년간 했습니다. 이때 안철수가 수많은 기업들의 인수합병 등을 대해서 통과를 시켰는데요. 이것들이 다 부실화되면서 포스코의 경영부실을 가져왔고, 또 이런 경영부실에서 이명박의 손발로 해서 포스코를 망가뜨리는데 일조했던 정준양 회장 선임에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그래서 안철수는 자기의 주식은 정치를 하면서 확 올리면서 포스코의 주식은 이사회 의장이나 이사를 6년간 하면서 떨어뜨렸다는 겁니다. 포스코의 주식을 이사회 의장을 하면서 폭락을 시키면서 현금이 빵빵했던 포스코를 거의 현금 시제를 고갈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우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성진 디오텍 같은 회사에 인수하는 과정에서 거수기 역할을 이렇게 수행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보태거나 반대 의견을 제대로 내지 않았던 사람이 안철수입니다. 포스코 같은 회사의 사회이사를 6년간 하고 거기에서 온갖 특혜를 받고 더 나아가서 이사회 의장까지 되는 것이 정권과 무관하게 될 수 있는 것이며, 그렇게 이사회 의장 이사들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권의 의지에 따라서 수많은 부실 요인들이 진행되도록 방치한 사람, 저도 사회이사 해봤습니다만은 엄격하게 했습니다. 고소 고발까지 다 시켰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회이사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사회 의장을 하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자기 회사 주식은 정치에 나서서 폭등하고, 자기가 사회이사나 이사회 의장을 맡았던 한국을 상징하는 대기업의 주식은 폭락시키는 안철수, 과연 도덕적으로 떳떳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대가는 온갖 대가를 다 받아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요, 과거 그 우석대학교에 2월 12일 날 이 태권도과 학생들이 버스를 갖다가 그렇게 4대나 170여 명이 동원된 데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게 잘못됐다면 이번에 안철수 의원이 뜨게 된 기본적인 그 동의, 지난 25, 26일 이틀간의 그 주말에 있었던 이 광주와 전주에서의 경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9만여 명 이상이 참여해서 안철수 바람이 일었다. 그래서 호남 민심이 안철수로 움직이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부터 안철수 의원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고, 민주당 경선이 문재인의 원사이드한 승리로 끝나니까 이제 안희정, 이재명 지지율까지 일부 올라가면서 안철수의 바람이 일은 겁니다. 그런데 지난 이 광주 경선 때 안철수 의원의 이 가까운 송기석 의원 지역위원회에서
이 지역위원회 소속 당직자 2명이 렌트카 17대를 동원해서 130명의 한마디로 이 선거인단을 국민의당 투표소로 실어 날랐습니다. 운전자 17명에게 일당으로 8만원씩 136만원, 그리고 차량 임차료로 85만원, 아마 기름값이겠죠. 총 221만원을 제공했다. 지금 이렇게 선관위에 적발되었는데요. 선관위는 이것이 특정 후보, 즉 안철수 측과 관계 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했고, 국민의당은 개인적인 일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지역은 아까 말한 송기석 의원이고요. 이 송기석 의원은 안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와는 또 별도로 안철수 의원이 어제 조폭과 사진 찍었다 해서 시끄러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난 3월 24일 호남 경선을 앞두고 전주를 방문해서 한 행사에 초청 강연을 하고 찍은 기념사진에 옆에 서 있는 인물들이 한 7, 8명 있는데, 이 중에 몇 명이 전주의 오거리파 전직 조폭이었느냐, 뭐 이런 지금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자, 안 후보가 이 사진을 찍어가 페이스북 등에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누군가가 그 중에 일부는 조폭이고, 또 더 나아가서 렌트카 업체를 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설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안 의원이 마치 조폭과 연루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볼 때요, 문재인 후보도 JC 출신의 사람들과 사진을 찍은 게 있고, 또 JC라는 게 지역 단위에 청년들이 주로 가입하는 이런 조직인데, 이 JC 안에는 별의별 사람이 다 있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 JC 이꼴 조폭이다 하는 것도 부적절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중앙의 사람으로 봤을 때 이런 어떤 지역의 청년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지 몰라도 저는 건실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 중에 일부가 설사 편직 조폭이라 하더라도 정치인이 몰라서 찍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으로 어떤 이 정력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문 후보 측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화제를 삼기보다는 국민의당의 렌트카 떼기, 이 부분은 국민의당이 그동안에 문 후보의 우석대 학생 동원 부분을 시비 삼는 만큼 충분히 이야기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